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30년 이상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럼 당장 빼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미레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레나는 자궁 내 피임 장치죠. 피임을 목적으로 해서 T자형으로 된 루프를 자궁 안에 위치시켜서 거기서 분비되는 합성 프로게스테론이죠. 그 호르몬에 의해서 피임이 되는 그런 자궁 내 피임 장치인데, 그걸 사용하면은 유방암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는 기사가 떴어요. 이 기사 보면은 여기도 여성 호르몬 방출 자궁 내 장치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 아니면은 여기도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이것 해서 미레나를 지목하고 있고요. 피임을 위한 자궁 내 장치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런 기사들이 이게 불과 며칠 전이거든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뜨기 시작했는데, 사실 미레나 같은 합성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그런 피임 장치라든가 피임약을 먹었을 때 유방암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며칠 안쪽에 이렇게 이슈화된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미레나가 출시된 지도 벌써 30년 정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30년 정도 된 얘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레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유방암 발생 비율이나 다른 암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기사를 잠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번 연구는 한국 여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전에는 다 외국인 여성이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미레나에 대한 데이터가 모아져서 그게 논문화 됐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한국 여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인종, 성별, 나이, 아니면 사는 지역의 환경적인 영향, 이런 거에 따라서 동일한 약이더라도 굉장히 편차가 클 수가 있어요, 그 효과가. 아니면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좋다 이거죠. 이런 연구가 나와서 한국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모았으니까, 유방암 비율을 높이는구나, 유방암 발생이 더 많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미레나를 30년 이상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5년마다 한 번씩 바꿔가면서 계속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레나를 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당장 빼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물음이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미레나를 제거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설명을 해드리고, 그 설명에 의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 결론은 영상의 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제가 이거 원문을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파악해 보려고 기사에 Obstetrics and Gynecology라고 되어 있는 이 논문을 찾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 논문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지를 못한 건, 제가 그 제목이나 이런 거 쭉 훑어보고, 이게 한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페이퍼니까 그 전 이슈, 그 전 이슈까지 다 이렇게 뒤져봤는데 논문이 없어요. 제가 잘못 찾았거나 아니면은 이 기사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잘못 따라줬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기사에 기반한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6만 1000명 정도, 6만 10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레보노게스트롤이죠. 그러니까 자궁 쪽에 작용할 수 있는 합성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할 수 있는 그런 자궁 내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 발생 비율을 봤더니까 10만 명당 223건이었다. 근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10만 명당 154건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유방암 발생 비율이 약 38% 증가한다. 38%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실제 수치를 보면은 이거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만 명당 223건이랑 10만 명당 154건, 거의 70건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10만 명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70명 정도 차이 난다? 어떻게 보면 많은 수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수치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고, 외국에서는 이게 펌메드거든요. 의학 논문 검색하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죠. 거기에다 미레나, 브레스트 캔서 이거 넣어가지고 쭉 검색을 해봤더니까 위쪽에 제일 위쪽에 뜨는 게 자마,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2024년도에 뜨는 게 있고, 2018년도, 2023년도 해서 여기 보면 2006년도 논문도 있네요. 2006년도에 여기 보면은 레보노게스트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합성 프로게스테론, 미레나에서 아니면 제이디스, 카일리나 이런 것들을 분비하고 있는 그 물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궁내 장치를 사용한 것과 유방암과의 관계가 벌써 2006년부터 리뷰 페이퍼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유방암 발생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두 해 된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한국에서 10만 명당 한 70명 정도 더 발생하는 그런 38%나 유방암 발생 비율을 높인다는 그 미레나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30년 이상 이거 몰랐던 걸까요? 예전부터 페이퍼는 다 나왔었어요. 논문도 있었고, 미레나가 나오기 이전부터도 피임약에 의해서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이나 이런 암들의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사용했다면 그거는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걸 저울질 해봐야 돼요. 미레나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랑 미레나가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어떤 게 더 큰지를 저울질을 해보고 써야 되는 거죠. 미레나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장치예요. 피임 효과가 거의 99% 이상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더 편하게 또 성공적으로 피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자궁 근종이나 뭐 성근증 이런 게 있는 자궁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의 치료 목적으로 미레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료 혹은 진행을 더 막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당장 빼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까지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장치를 단순히 한국인 대상으로 해서 이런 논문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미레나 아니면 제이디스 카일리나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레나보다 제이디스나 카일리나는 호르몬 분비량이 약간 적습니다. 단순 피임 목적으로 하려면 카일리나나 제이디스 같은 게 조금은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방암의 과거력이나 예전에 유방암에 걸렸었거나 아니면 유방암에 가족력 있는 분들, 뭐 엄마, 아니면 여자 형제들, 아니면 이모, 고모, 이렇게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그 군에 있는 친척들, 아니면 직계 가족, 이런 분들에게서도 유방암이 발생된 적이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유방암에 걸렸다면 그거를 그 샘플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거든요. 거기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그리고 HER2라는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다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프로게스테론 리셉터가 양성으로 나온 분이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미레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제거해야죠.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거나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방암 타입인 호르몬 양성인 분들, 그런 분들은 미레나, 제이디스, 카일리나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의료진과 굉장히 밀접하게 얘기해 보고 나서 사용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피임 목적이면 제이디스나 칼리나 같이 약간 호르몬 분비 농도가 낮은 거를 사용하는 게 약간은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레나와 관련된, 미레나가 분비하는 그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 발생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유방암 발생 비율이 많이 높은 혹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라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제거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혹은 미레나를 그냥 사용하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들린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